정보를 안전하게 공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10일 과기정통부에서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격자는 쿠팡의 전직 직원으로서 재직 당시에 시스템 장애 등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정 시스템 설계 개발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고 합니다. 국제 iOS 27001 및 국내 ISMS-P 인정을 취득하거나 인정을 유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심사원들이 현장에 방문하여 심사팀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쿠팡의 공급자의 침투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국제 iOS 2700 및 27701 통제 항목의 부적합과 국내 ISMS-P 인정 기준에 따른 결함 요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쿠팡의 침해 사고에 대해서 유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여동규 심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죠. 보안 파수꾼 여동균입니다. 네, 공격자는 쿠팡 고객 정보 중에서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성명 이메일 3,367만여 건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또한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1억 4천여 건, 네. 성명하고 전화번호, 주소 등이 있었고요. 네.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 5만여 건, 네. 여기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네. 공동 현관 비밀번호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문 목록 페이지 10만여 건 조회 등 상당한 정보를 원격지에서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네. 네, 개인정보의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네. 하였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있어요. 네. 자, 그럼 먼저 공격자가 초기 침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이진아 심사원께서 설명하여 주시죠. 인증수사원 이준하입니다. 네, 공격자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서 네. 서명키를 탈취한 후 이를 활용해서 전자 출입증을 유연조해서 네.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쿠팡 인증 체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네. 초기 침투 과정에서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보이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공격자가 내부 서버에 비정상적인 로그인이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이제 인정 기준에 따라 국내 통제 항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그 키사의 ISMS 2.5.3 사용자 인증인데요. 네. 정보 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 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방안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내부에서 그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나 주요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안전한 수도수를 적용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2.5.3 사용자 인정의 부분에 결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유동희 심사님께서는 iOS 국제 표준에 따라 통제 항목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주시죠. 네, ISO 27002의 5.17 네. 인증정보 항목을 보면 인증정보의 할당 및 관리는 직원에게 인증정보의 적절한 처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 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네.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사용자 인증 절차에 따라서 통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적합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격자가 인증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 국내 인증 기준에 따라 통제 항목이 어디에 결함이 나올까요? 네, 키사의 ISMS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고요. 네. 정보 시스템에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네.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네.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네. 또한 최신 보안 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네. 정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정보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조금 여동희 심사관께서는 ISO 국제 표준의 통장목이 어디에 부족함이 나올까요? 네, ISO 27002 8.8 기술적 취약점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네, 사용 중인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네. 그러한 취약성에 대한 조직의 노출도를 평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여동희 심사관께서는 발견된 취약점이 있다면 네. 경영진에 보고해서 경영진은 이제 확인해서 네. 어떻게 조치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침투 세 번째 과정에 공격자가 인정 서버에 서명키를 위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위조한 키를 가지고 어떻게 접속이 가능했는지, 그 부분이 가능했다면 국내 인정 기준에 통장목이 어디에 위배될까요? 네, 키사의 ISMS 2.7.2 네. 암호키 관리 부분이고요. 네.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필요시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또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 유동희 심사관께서는 ISO 국제표준의 통장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ISO 27002 8.24 암호화 사용 항목이 있습니다. 네. 암호키 관리를 포함한 암호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을 정의하고 네. 구현 및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까지 그런 절차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점검하고 네. 이행했어야 하는데 네. 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위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명키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쿠팡의 서명키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동희 심사관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쿠팡은 이제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지 않았고 네. 개발자에게 실제 운영 중인 네. 키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의 네. 개인용 노트북에 네. 서명키를 소스 코드 내에 하드 코딩해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키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였고요. 네. 내부 규정에서 키의 수명을 3년 주기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네. 사용자의 퇴직 또는 직무 변경 시에 키 교체 등 세부적인 운영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서명키 관리 체계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존재했었네요. 네. 근데 첫 번째 살펴보면 개발자가 운영 중인 키 관리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인정 기준 통장목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키사의 ISMS 2.2.2 직무 분리고요. 네.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네.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네.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직원의 이제 개발자인지 운영자인지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자는 개발 서버로 들어가고 운영자는 운영 서버로 들어가는 직무 분리 체계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그 유동희 심사관께서는 ISO 국제 표준의 통장목 어디에 부족함이 나올까요? 네, ISO 27002 8.22 네트워크 분리 항목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뭐 직무 분리도 맞는 말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네트워크 분리도 좀 문제점이 있었다. 네. 왜냐하면 정보 서비스 사용자 및 정보 시스템 그룹은 네. 조직의 네트워크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분리하는 게 아니고 네. 접속지의 단말기, 네. IP 대역도 C클래스 이상으로 완전 분리돼서 통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한 직무별 분리도 하고 그 사람이 접근하는 접속지에 대한 IP 또 단말기의 맥 등록까지 해서 분리가 통해서 접근 통제를 했어야 한다라고 봐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명키 관리 두 번째 문제로서 개발자의 개인 노트북 중에 소스 코드 내에 서명키를 하드 코딩했다. 그래서 저장하고 있어서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운영 서버에 또 하드 코딩 방식으로 서명키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네. 그렇다면 국내 인정 기준 통장목이 어디에 결함이 나올까요?
네, 요 키사의 ISMS 2.8.1 네. 보안 요구사항의 정의고요. 네. 정보 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 취약점, 네. 안전한 코딩 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준환 실장님께서는 이제 개발 당시에 정의를 내려서 처음부터 개발을 잘 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죠. 이제 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코딩 표준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 유동규 실장님께서는 ISO 국제 표준의 통장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ISO 27002 8.28 보안 개발 코딩 항목이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보안 코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서명키를 하드 코딩으로 정의하게 된다면 코드 유출 시에 함께 키 노출도 가능한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수정이 필요할 때 수정이 잘 안 되는 문제. 네. 그러면 이제 오남용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보안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 시스템 내에서 하드 코딩되어 있는 서명키를 제거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지 근본적인 원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서명키 관리책의 세 번째 문제로서 쿠팡의 내부 규정에 키 수명을 3년 주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정 내에서는 관리를 3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자도 발생이 되고 직무 중에 직무 변경도 발생이 되고 또 개발 중인 게 이제 완료가 이제 발생했을 때 서명키 주기를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서명키 주기를 3년 주기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내 인정 기준 통제 항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요거는 키사 ISMS 2.7.1 암호 정책 적용 부분이고요. 네.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 보호를 위해서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화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규정 내에 암호화 지침을 통해서 3년을 줬지만은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항에 맞춰서 뭔가 세부 암호 정책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요동희 신학께서는 ISO 국제 표준에 어디에 이제 통장목이 해당될까요? 네, 저는 ISO 27002 5.4 네. 경영진 책무 항목으로 찾아봤습니다. 네. 경영진은 모든 직원이 조직에 수립된 정보보안 정책, 주제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네. 정보보안을 적용하도록 요구되어야 한다라고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는 이제 법적 요구사항인데 네. 법적 요구사항에 맞춰서 내부 규정을 못 만든 것은 경영 리스크로 보고 네. 그거는 결국 경영지 책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초기 침투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공격자가 초기 침투 이후에 내부 침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이준환 심사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공격자는 위변조한 전자 출입증을 이용해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이용자 계정에 접근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네. 또한 공격자는 총 2313개의 IP로 타인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 수단을 활용했고요. 네. 공격자는 정보 수집 및 외부 서버 전송이 가능한 자동화된 웹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해서 대규모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유출한 정보와 주문 목록 조회 등을 통해서 해외 소재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초기 침투 과정에도 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 이제 내부 침투 과정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었네요. 그럼 첫 번째, 공격자가 내부 서버에 위변조해서 전자출입증으로 접근이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에 따라서 국내 인정 기준 통제 항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 여동희 심사원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키사의 ISMS 2.5.2 사용자 식별 항목에서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네.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네.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네.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네.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 추적성 확보 등 네. 보완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정보 시스템이나 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자나 아니면 개인정보 취급자를 네.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할당하고 네. 또 추측 가능한 식별자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자 출입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계정 점검을 통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식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 이진화 심사원께서 ISO 국제 표준의 통장부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ISO 27002에 우리 8.2점의 특수 접근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권적 접근 권한에 대한 할당 및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접근하는 시스템의 계정은 일반적인 권한이라고 본다면 개발자가 특수하게 개발자들만 접근하는 시스템은 특수 접근 권한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특수 접근 계정에 대해서는 점검도 자주 하고 그리고 이제 별도 관리를 통해서 경영진이 승인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사안으로서는 공격자가 공격 내부 침투한 이후에 자동화된 웹 크롤링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 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통한 이 문제점이 발생했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내 인정 기준의 통장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키사의 ISMS 네. 2.6.3 응용 프로그램 접근 항목이 있습니다. 네.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네.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네.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 네. 그죠? 또는 이제 관리 콘솔, 네. 뭐 이런 응용 프로그램, 또 응용 프레임 서버에 대해서 접근 시 비인가 접근이 안 되도록 네. 통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이준하 심사원께서는 ISO 국제 표준 통장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ISO 27002의 5.7의 위협 분석 정보고요. 네. 위협 인텔리전스를 생성하기 위해 정보 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접근하는 IP 중에 자동으로 붙는 거라든가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IP에 대해서 위협이라는 정보로 인식을 하고 이 정말 위협한 정보인지 아닌지 정탐인지 오탐인지 미탐인지에 대해서 점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세 번째로 공격자가 유출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이 가능한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와 관련해서 국내 인정 기준 통제 항목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키사의 ISMS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항목이 있습니다. 네.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네. 그리고 최신 보안 취약점 점검, 네. 안전한 코딩 구현, 또 개인정보 영향평가 네.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네.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뭐 행안부나 키사나 정부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그 웹을 하는 기반에 대한 중요 기능 설계 시에 스크립트나 자동화된 도구를 의해 보내지는 요청이나 또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통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8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에 결합니다. 네. 자, 이준하 심사원께서는 ISO 국제 표준의 통장목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요거는 ISO 27002 8.12의 데이터 유출 방지이고요. 데이터 유출 방지 조치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 저장 또는 전송하는 시스템, 내통 및 기타 모든 장치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격 접속 시, 정상 접속이 아닌 내부 접속이 아닌 외부에서 원격 접속 시에는 중요 정보가 유출 또는 해킹 등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위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쿠팡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위협한 부분이 여러 나왔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동규 신사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쿠팡은 이번 침해 사고가 동일한 서버 사용자 식별 번호를 네.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네. 위 변조된 전자 출입증을 활용한 비정상 접속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해당 공격 행위를 통한 정보 유출을 탐지 차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탐지 차단 못했다. 네. 네, 비정상 접속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공격 행위에 대해서 정보 유출을 가능한 앞단 네. 관문이죠. 게이트웨이라든가 또 로그인 서비스, 그 후단이 이제 인증 시스템, 네. 그 마지막 단이 이제 DBMS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 영역에 탐지를 잘 못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가 나왔네요. 네. 또 그런 국내 인증 기준 통장부 어디에서 결함이 나올까요? 네, 키사의 ISMS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항목에서는 네. 내 외부에 의한 침해 시도, 네.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 대응할 수 있도록 네.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네.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네.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정보 시스템 또는 응용 프로그램 관리자 페이지 네. 또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트래픽 네. 또는 이제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준하 신사원께서는 ISO 국제표준 통장목에 어디 부족함이 나올까요? 네, ISO 27002의 8.15의 로그 기록이고요. 네. 활동 예외 결함 및 기타 관련 사건을 기록하는 로그를 생성, 저장, 보호 및 분석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침해 시도 또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로그 점검을 상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그렇죠. 로그 기록 부분이 중요하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쿠팡의 법률 위반 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준하 심사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쿠팡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회에 따라서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한 시점이 2015년 11월 17일 16시였고요. 네.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 법률에는 24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52시간 만에 신고를 했다. 그래서 법률 위반의 사항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럼 국내 인정 기준은 통장부에 어디에 결함이 나올까요? 네, 키사 ISMS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항목에서는 네.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네.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네.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네. 사고 분석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 시에는 법령에 따라서 신고도 빨리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보 주체 이용자에게 통지도 절차에서 신속하게 이행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우리 이준하 신사원께서 ISO 국제표준 통장목에 부족함이 어디 있어 나올까요? 네. ISO 27701 B 3.13의 법률, 법령 규제 및 계약적 요구사항이라는 항목이고요. 네. 여기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보안과 관련된 법적 규제 및 계약적 요구사항과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조직의 접근 방식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 문서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명확하게 법령을 지켜라. 근데 이제 이거는 27001이 아닌 27701 PIMS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네요. 네. 자, 지난 26년 2월 10일 쿠팡 정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서 공격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해 나갔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국제 및 국내 인정 기준의 부족한 항목들을 인정심사원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보보호 설전이었습니다.